자, 요즘 지수를 보게 되면은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섹터, 이 게임주 섹터가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반등에 성공을 해서 다시 이 섹터 테마의 그런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 게임주 테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해는 별로 썩 좋지 못했죠. 그러니까 개별주적으로는 게임주가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에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신작 소식이 있거나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수혜를 보고 일부 상승하긴 했는데 그런 상승분들도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좀 테마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테마에 순응하게 되는 일부는 조금 달랐을 수 있지만 다시 어쨌든 테마에 맞춰서 다 같이 빠지게 되는 그런 섹터 전체의 어떤 침울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걸까? 오늘도 코스닥이 2%대나 상승을 하고 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투자를 해야 어 뭔가 이제 게임주를 생각할 때 대부분 이제 신작 출시하기 직전에 이제 매수를 하게 돼서 아니 뭐 잘 된다면서 가능성 높다면서 이런 희망적인 생각으로 투자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쓰게 낭패를 보고 나오는 그런 케이스의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그렇듯이 이런 매크로적인 어떤 시장의 환경을 고려하고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면 최소한 그런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한 번에 원금을 몰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식 투자의 방법으로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과 함께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게임주가 돌아오려고 하려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기준 이 기준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5%라고 하는 게 당연히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리고 금리가 높은 게 뭐 은행이 좋은 게 아니야? 뭐 은행만 좋은 거지 뭐 게임주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미국이 그 달러라고 하는 돈이 화폐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돈이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전 세계의 어떤 금융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미국 은행이 기준금리가 5.5%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모든 달러 가치가 있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우리나라 화폐 값어치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주식 투자에 대한 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어, 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그런 섹터들은 철저하게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소외되는 이유도 간단한데요. 이 기준금리가 높고 우리 뭐 환율이 요즘 상황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원 달러가 높아진다고 하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치마저도 그러니까 기업의 회사 가치마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이 회사 가치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제가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펄어비스라고 하는 회사가 붉은 사막을 만든다. 그리고 붉은 사막이 나왔을 경우에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뭐 기관의 그런 컨센서스가 나왔다.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은 이 회사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금리가 높냐 안 높냐 그 차이가 뭘 설명하는 거냐면 안 나와도 뻥 튀기 된 그런 거품이 낀 가격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준금리가 낮다면. 왜냐면 우리나라 금리도 그거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떤 현금이 많은 회사는 솔직히 기준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오히려 좀 좋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일부 회사는. 현금이 엄청 많으면 그만큼 은행에서 안전하게 또 불려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채권을 투자를 한다던가 그 돈을 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돈이 없는 회사, 빚을 지는 회사는 이자를 계속 부담을 해야 돼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리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3.5입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현금이 좀 부족한 덜 좀 없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자를 갚느라고 허덕이게 되고
금리를 여기서 만약에 더 높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동결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엔 우리나라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게임주의 값어치는 어쨌든 계속 어떤 게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게임이 성공까지 할 거야. 나올 것이다, 성공할 거야. 이게 뭐냐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성장 가치성을 보는 거잖아요. 게임이 성장하면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이런 게임 내놓을 거야 하는 건데 안 나왔어. 그럼 그거는 미래에 대한 가치잖아요. 개발이 미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또 최근에는 이제 전쟁에 관한 여파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게임, 특히 한국 게임주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거기 그 싸움이 일어난 지역이 중동 국가인데 거기는 이제 석유가 나오는 구역입니다. 실제 시추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접적인 뭐 팔레스타인이 뭐 원유를 캐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 그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또 미국이 그 전쟁에 또 개입을 한다고 했어요. 뭐 방어하는 용도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간다고 항공모함 출전시키고 뭐 대격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그 중동 국가에 있는 그 석유 시세 있잖아요. 전 세계로 팔거든요. 모든 나라가 석유를 캘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무조건 수입을 해와야 돼요. 미국은 산유국이죠. 미국은 해오는데,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 거는 중동 국가가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그런 전쟁 여파, 그리고 공포심으로 기름이 단기적으로 많이 소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니면은 감산을 할 것이다. 더 강한 감산을 할 거야. 미국이 참전했으니까. 어, 또 사우디가 가장 강한 그 산유국인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좀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우디는 감산이나 증산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석유값에 영향이 가겠죠. 석유값에 영향이 가면 인플레 상승, 물가 상승에도 영향이 갑니다. 근데 미국 중앙은행이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이 물가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적인 주식시장의 흔들림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만 해도 795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다시 올라온 것도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어쨌든 올해는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강한 발언보다는 긍정적인 좋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 보면은 어쨌든 게임주의 오늘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섹터를 어떤 지배하는 흐름이 아니라 그런 수급을 시장을 끌어올리는 돈의 흐름을 2차 전지한테 내줬기 때문에 또뭐 석유 관련주라든지 다른 sek터한테 우리가 모두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제는 확실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상승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은 당연히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금리가 인하될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섹터의 반등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어떤 소식은 제가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